본 방송은 안녕하세요. 2021년 상반기 총무교양을 진행할 동국대학교 제53대 총대의원의 근본입니다. 본 방송은 동국대학교 각 학생회의 원활한 감사자료 작성과 대의원회의 정확한 감사를 위해 동국대학교 감사시행세칙 및 재정시행세칙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총무교양에서는 피감사 주체에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감사자료 작성 방법들 위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라이브 행사 진행 이후에 금일 진행한 총무교양에 대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라이브가 끝난 뒤 동국총대 소통 채널을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총무교양은 시행 목적과 적용, 재정과 예산 계좌의 운용에 대한 설명, 예산 회계 종류 안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총 5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 시행 목적 및 적용입니다. 재정의 운용 원칙. 아래의 재정 운용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기구의 운영, 사업 진행,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모든 학생이 같은 수준의 이익을 수혜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회비는 학생자치기구의 집행부 혹은 대표자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학생회비 남용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될 경우 특별감사 및 전문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학생회비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액수를 전액 학생회비로 편입해야 합니다. 학생회 재정의 운용. 학생회비 감사는 중앙기구와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학과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 정기감사 시기에 맞추어 함께 회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과대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단과대 대의원장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꾸려 해당 학과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보조금에는 학생지원금 및 기타 후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의 구성입니다.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특정한 자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정 자금입니다. 기금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학생회비와 같이 회계자료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계좌의 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산의 운용.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별로 분류하여 회계별 계좌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계의 수입 내역으로 분류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의 활동 목적 및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 외에는 해당 계좌로 결제가 출금이 불가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각 계좌 간 금전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학과에서 새내기 배움터를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했다면 이 통장에는 새내기 배움터 행사 운영을 위해 거둔 회비 외에 과잠 비용, 과학생회비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내기 배움터를 위한 지출 외에는 해당 계좌로 어떠한 종류의 지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내기 배움터 후 해당 계좌에 남은 금액을 일반 회계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계좌 간 송금이 가능합니다. 계좌의 운용 방법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집행부 중 1인을 회계 담당자 및 총무로 임명하게 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 담당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 단일 계좌에 운용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예산회계 종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산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회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학생회비는 일반회계를 통해 지출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설한 회계를 말합니다.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모든 회계자료가 작성되어야 하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계좌의 개설. 다음으로 추가적인 계좌 개설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의 회계는 기본적인 계좌 외에 추가로 개설하게 되는 회계이므로 개설 시 동의 및 고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중앙기구의 경우에는 총대의원의 의장,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 대의원장, 학과 학생회의 경우 단위의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계좌의 운용이 필요하지만 단과대 대의원장이 거리일 경우에는 총대의원으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학생회비의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회 재정을 운용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입의 예에는 중앙기구와 단과대가 분배하여 사용하는 12,000원의 학생회비와 과 및 전공별 학생회비, 특정 단체 및 부서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 필요에 따라 수금하는 회비, 장학금,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개인 출자금, 리베이트,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자치기구의 모든 수입은 학생회 계좌로 입금하여 체크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 인출 시 1회당 최대 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지출 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지출 시마다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 및 카드 전표를 보관해야 하고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분실 시 인터넷 구매 내역서 등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지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접 결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집행부원의 사비로 결제 후 학생회비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반종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거래업체의 직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조작의 위험이 커 1회 결제 시에 1만원 미만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회의비 지출. 다음은 회의비 지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어긋남이 없는 지출에 한해 수입 총액의 10% 미만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의비는 지출 전 중앙단위 및 단과대는 총대의원장, 학과단위는 단과대 대의원장 및 대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고 해당 단과대 대의원장 권리 시 총대의원장의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회의비는 1회 집행 시 1인당 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회계감사 시 총대의원장 및 단과대 대의원장의 동의 없이 지출한 회의비의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시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목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감사 시에는 통상적으로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조직감사, 공약감사를 모두 실시합니다. 사업감사 제출 자료는 사업기획서, 사업평가서, 회의록, 발송 수령 공문철, 간행물 및 기념품이고 회계감사의 제출 자료는 예산안 및 정산서, 수입지출 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철 원본 사본입니다. 또한 조직감사의 제출 자료는 조직기구표, 공약감사의 제출 자료는 공약이행표입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의 양과 종류가 많아 헷갈리실 테니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감사. 먼저 사업감사입니다. 사업감사 시 제출 자료는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회의록, 발송 및 수령 공문철입니다. 사업감사는 학생의 사업계획에 수립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계획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서. 먼저 사업감사 자료인 사업계획서는 학생의 사업의 기획 의도, 사업 내용, 사업 관련 예산이 기록된 사업의 기획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동국총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니 해당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과 함께 사업계획서에 우수한 예시를 첨부하니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평가서. 사업평가서란 학생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 내용, 사업 관련 피드백 등을 모아 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 평가서를 말합니다.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양식은 동국총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니 해당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과 함께 사업계획서에 우수한 예시를 첨부하니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의록. 회의록은 해당 학생회의 정기회의 시 사용한 안건지 및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각 단위에서 사용한 회의록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송 수령 공문철. 다음으로 발송 수령 공문철은 해당 단위에서 발송하거나 수령한 공문을 모아 철한 것입니다. 발송한 공문과 수령한 공문을 각각 다른 파일에 철해 주시면 됩니다. 간행물 및 기념품. 간행물 및 기념품은 행사 시 작성한 포스터 및 팜플렛 등 모든 홍보자료 및 행사에서 사용한 기념품 및 소품을 말합니다.
각 물품마다 1종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계감사. 다음으로 회계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시에는 예산안, 정산서, 수입지출 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철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는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운용되었는지, 학생회비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학생회비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지출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되어 횡령의 위험이 없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예산안. 예산안은 재정 운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행사 시행 전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예상안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예산안은 총대의원회 산하 예산소위원회에 제출했던 학생회비 신청서를 포함하여야 하고 사업별로 시행 전에 계획했던 예산안을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예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산의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산서. 정산서의 경우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사업별로 지출 항목에 따라 분류한 부,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를 결산하고 차익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산서의 예시입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각각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산안과 정산서는 중앙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에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총대위원회에서 양식 배포 예정이니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도 함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서. 총대위원회에서 수입지출 내역서, 엑셀 양식 배포 예정입니다.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을 잘못 기입했을 시 수기로 수정 불가하므로 새로 출력하여 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의 횟수가 많아 페이지가 넘어갈 시에는 지금까지 작성한 합장을 인쇄하여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그 다음 항목부터는 새로 이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의 상단에 있는 단위 항목에는 해당 자치기구명과 함께 계좌의 사용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계좌번호 항목에는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며 회계 담당자 항목에는 해당 계좌의 명의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수입지출 내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장사본, 영수증철과 거래 내역의 순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내역 항목에는 구체적인 수입 혹은 지출의 사유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용 내역이 감사 주체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면담 감사 시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서류를 인쇄한 후에는 모든 페이지에 해당 지치기구의 실물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실물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각 단과 대별 직인을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운용계좌의 통장 내역을 복사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 및 계좌번호의 확인을 위해 통장 속지의 첫 페이지부터 인쇄하여 철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의 복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감사특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가 통장사본 대체 가능하니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총대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영수증철 원본 사본. 영수증철은 사업명세서와 주석을 말합니다. 영수증철을 전부 작성한 후에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석은 회계자료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설명 시 면담감사에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영수증, 거래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단위명, 업체명, 일자, 금액, 통장 내용과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 발생 날짜와 시간 순서로 부착하며 통장 사본 및 수입 지출 내역서와 순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래 결제한 내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2개 발행받는 행위인 영수증 분할은 악용의 위험이 있으니 금지합니다. 영수증 부착 시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쪽 영수증. 반쪽 영수증은 영수증철에 들어가는 영수증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금 흐름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용도이고 학생회 간 금전 교환이 있을 경우, 학생회가 학생에게 돈을 받은 경우, 환불 신청 등 학생회가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반쪽 영수증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자 성명은 학생회장의 성명으로 해야 하며 회계 담당자의 성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일 항목에 대한 수입 혹은 지출이 2번 발생하는 경우나
입금 실수가 일어난 경우에도 모두 통장사본과 동일하게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 및 학생회비 분배와 관한 거래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비와 학생회 행사 참여 등 회비로 따로 걷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종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종 영수증 작성 방법. 반종 영수증은 납부자 보관용과 수령자 보관용으로 두 장이 있습니다. 납부자 보관용과 수령자 보관용의 내역과 도장이 일치해야 하며 영수증을 만들 때에는 영수증의 중앙에 도장을 찍어 영수증이 하나였던 것을 증명합니다. 반종 영수증의 발급은 반드시 돈을 받는 쪽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회에서 돈을 지불하고 개인이 돈을 받을 때에는 가운데에 도장 대신 받는 사람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반종 영수증 제작 시 총대의원회에서 배포한 서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반종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위 학생회의 이름을 적으셔야 하고 가운데 도장은 해당 학생회의 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령자란에는 받으시는 분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의 예시를 첨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학생회가 학생에게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학생이 학생회의 공동구매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돈을 납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화대학 원흥학과 소속의 김동국 학생이 해화대학 원흥학과학생회의 과잠구매를 위해 5만 원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 금액 수령자는 제43대 원흥학과 학생회, 금액 납부자는 김동국 학생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학생회가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학생회가 학생에게 환불이나 상금 등의 이유로 돈을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화대학 원흥학과 소속의 김동국 학생이 해화대학 원흥학과학생회의 과잠구매를 위해 5만 원을 납부했으나 돈을 환불받은 경우 해화대학 원흥학과 학생회장의 성명은 김건국입니다. 이때 금액 수령자는 김동국 학생, 금액 납부자는 원흥학과 학생회, 즉 김건국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학생회가 학생회에게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학과 학생회에서 수금한 새내기 배움터비를 단과대 학생회로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공대학 명진학과 학생회가 학생들이 납부한 과잠 구매비를 수금한 후 상급 단위인 신공대학 학생회에게 올려보내는 상황입니다. 신공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의 이름은 김기식이고 명진학과 학생회장의 이름은 원상록입니다. 이때 금액 수령자는 신공대학 학생회이고 금액 납부자는 명진학과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영수증 부착 시 주의사항. 다음은 영수증 부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수증을 부착할 사업명세서 양식은 총대의원회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업체, 일시 통장 내용, 금액, 사용 내역을 모두 한글 서식상에서 편집하여 인쇄하신 후 영수증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소멸된 글자나 숫자의 펜으로 소멸된 글과 숫자를 덧쓰면 안 됩니다. 또한 영수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에 의해 영수증 글자가 지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수증은 사업명세서에 부착 시 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긴 경우 접어서 붙이지 않고 가위로 잘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자를 부분을 기준으로 회계 담당자의 도장이나 학생의 직인을 찍은 후 잘라서 붙이셔야 합니다. 영수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영수증 철회 여백을 둔 채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공란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각주를 달아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조직감사. 조직감사는 학생회의 구성이 해당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했는지, 그리고 조직의 인원과 부서의 구성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조직기구표. 조직감사 자료인 조직기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감사는 학생회의 조직 구성을 살피기 위해 시행하는 감사이므로 조직도 형식으로 조직기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회마다 조직의 구성이 다양하므로 조직기구표에 대한 양식을 따로 제공하지 않으니 본회의 조직 구성에 맞게 조직기구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약감사. 마지막으로 공약감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약감사는 실제로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계획한 공약이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이었는지 등을 감사합니다. 공약 이행표. 공약감사에 필요한 자료인 공약 이행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표는 공약 소개, 공약 이행률, 이행 공약에 대한 평가, 미이행 공약에 대한 사유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약 이행표 작성 양식은 총대의원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내용적인 부분의 참고를 위해 우수한 작성 예시도 함께 배포하겠습니다. 이상, 학생회비 운용에 대한 안내와 감사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총무교양이었습니다. 영상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국총대 연락처, 동국총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에브리타임 등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교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명한 학생 자치를 위한 학생회비 사용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제53대 총대의원의 근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이용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채팅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